75kVA 6000대 200V 단상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4%이다. 1차 단락 전류는 이 단락 전류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적어보면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 됩니다. 여기서 IN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류가 되겠죠.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은 전격 전압 분의 전격 용량 됩니다. 만약에 얘가 3상이다라고 하면 루트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단상 변압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루트 3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4%이고요. 100 곱하기 전압이 1차 전압과 2차 전압이 있는데 문제에서 1차 단락 전류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1차 측에 대한 전압이 들어가야 되겠죠. 6000 되고요. PN 75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312.5A다라고 하는 단락 전류가 되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X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인가? 이 X부분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A상의 전류,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B상의 전류,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C상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IA 더하기 IB 더하기 IC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 값이 얼마냐? 얘가 삼상 평형, 삼상 대칭일 때는 0 되겠지만 삼상 불평형일 때는 3I0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I0다라고 하는 것은 영상 전류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면 4번 되겠습니다.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의 부하 전력 전압을 같게 했을 때 단상 2선식의 선로 전류를 100%로 보았을 경우 삼상 3선식의 선로 전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하 전력이 같다. 부하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단상에서는 V, I, 코사인, 세타 될 것이고요. 삼상에서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단상의 선전류를 제가 편의상 I1이다라고 보고 삼상의 선전류를 I3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전압이 같다. V는 서로 같을 것이고요. 역률도 같겠죠. 그죠?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삼상에서의 선전류 I3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분의 1 I1이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루트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값은 0.5774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퍼센트이지로 하게 되면 57.74%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 되겠습니다.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답은 페란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페란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한 진상 전류에 의해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페란트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블로 리액터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동기조상기를 부종여자 운전시켜서 이 페란트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일선 1km당 코로나 손실을 나타내는 피크식은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F는 주파수가 되고요. 여기서 라지 T는 등가 선간거리, 스몰 t는 전선의 직경 될 것이고 E는 대지전압, E0는 코로나 임계전압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아킹온의 설치 목적은 이 아킹온은 낙뢰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거나 또는 애자련의 전압 분담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애자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의 답은 4번 섬낙사고에 대한 애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 회로에 방전 코일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회로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가 있고요.
여기에 직렬로 이렇게 코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얘를 SR, 직렬 리액터다라고 하고 얘는 제5고주파를 제거하며 용량은 전력용 콘덴서의 이론상 4%, 실제는 6%에 해당하는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여기에 설치되는 방전 코일 DC 됩니다. 이 방전 코일은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하여 인체 감전 방지 및 또는 재투입 시 과전압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것이 바로 이 방전 코일입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전원 개방 시 잔류 전하를 방전시켜 인체의 위험을 방지시킨다. 해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배전선의 전압 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 선로의 전압 조정 방법에는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 주변 압기 탭 조정, 유도 전압 조정기, 승합기 등이 있습니다. 문제의 보기에서 살펴보게 되면 승합기라던가 주상 변압기 탭 전환, 요거는 전압 조정 장치가 될 것이고요. 그럼 저전압 계전기와 병렬 콘덴서가 있는데 이 병렬 콘덴서의 주 목적은 역률 개선이 되겠죠. 사실상 전압 조정과 사실 거리는 멉니다. 그러니까 즉 나머지에 있는 얘네들과 함께 있다라면 답은 병렬 콘덴서가 되겠지만 이 병렬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역률을 개선함으로써 선로의 전류를 감소시키고 이 전압 강화가 감소됩니다. 즉 전압 조정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에 보시면 저전압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일정 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되겠죠. 즉 전압 조정과는 아예 무관한 기기가 되겠죠. 해서 요 4개 중에 가장 관계가 없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2번의 저전압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저수지의 이용 수심이 클 때 사용하면 유리한 조합수조는 이 조합수조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수로와 수압관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 부하가 급격히 변했을 때 발생하는 습격작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 조합수조의 종류에는 단동 조합수조, 차동 조합수조, 수실 조합수조, 제수공 조합수조 등이 있는데 문제에서 저수지의 이용 수심이 크고 지형에 따라 직립 원통형 수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수실 조합수조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 되겠습니다. 계통 내 각 기기, 기구 및 애자 등의 상호 간에 적정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계통 설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절연 협조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절연 협조다라고 하는 것이 각 기기, 기구 및 애자 등의 상호 간에 적절한 절연 강도를 갖게 함으로써 설계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순서를 보게 되면 선로애자, 기타 기기, 요 기타 기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차단기 등이 되겠죠. 선로애자, 기타 기기, 변압기, 피레기 순이 되는데 이때 절연협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되겠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반환시성 과전류 계전기의 전류 시간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계전기를 동작 시한에 의한 분류를 보면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가로축을 동작 전류, 세로축을 동작 시간 t다라고 봤을 때 과전류가 흘렀을 때 즉시 동작한다라고 하면 즉시 순한시 계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전류가 흘렀을 때 어떤 일정한 시간 후에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 즉 정한시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과전류가 작을 때에는 동작 전류가 길고 과전류가 클 때는 동작 시간이 짧은 이러한 특성을 반한시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이 반한시 특성과 정한시 특성을 합쳐놓은 즉 과전류가 작을 때는 동작 시간이 길고 전류가 클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다가 어떤 일정 값 이상에서는 이 정한시 특성을 갖는 것을
반한시 정한시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반한시 특성이 뭐냐? 라고 묻고 있죠. 이 동작 전류와 동작 시간이 서로 반비례한 것, 이것을 반한시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기에서 답은 3번에 동작 시간은 전류값의 크기와 반비례한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리액터의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한류 리액터 단락전류 제한, 소호 리액터 지락전류 제한, 직렬 리액터 제5구조파 제거, 병렬 리액터, 다른 말로 불로 리액터라고 하는 것은 페란티 현상 방지가 되겠죠. 문제에서 이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게 뭐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의 한류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조상설비와 거리가 먼 것은 이 조상설비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 전력을 공급해서 역류를 개선하거나 또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또는 전력 손실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상설비인데, 이때 조상설비에는 동기조상기, 전력용 콘덴서, 불로 리액터 등이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의 상순 표시기가 되겠습니다. 저압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방식은 답은 단상 3선식이 되겠습니다. 이 단상 3선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상 2선식에 비해서 전선의 소요량이 작아지고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으며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이 감소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부하 불평형 시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압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압선 말단에 저압 밸런서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저압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배전 방식은 단상 3선식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0mm 현수애자 10개를 직렬로 접속한 애자련의 건조 섬락 전압이 590kV이고 연 효율이 0.74이다. 현수애자 한 개의 건조 섬락 전압은 약 몇 kV인가? 문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현수애자가 10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때 얘의 애자련 전체의 건조 섬락 전압 VN이라고 적어볼까요? VN이 590kV이다 라는 것이고요. 요 현수애자 한 개의 건조 섬락 전압을 V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이 애자련의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 V1 즉 한 개의 섬락전압 곱하기 N개에다가 애자련 전체의 섬락전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개의 건조 섬락전압이 얼마이냐. V1은 N 2타분의 Vn 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10개이고요. 효율은 0.74가 되고요. 이 전체의 섬락전압이 59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80kV가 되더라.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배전선의 손실계수 H와 부하율 F와의 관계는 이 손실계수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 손실 전력분의 평균 손실 전력을 손실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손실계수다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부하율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 되겠습니다. 원자로에서 독작용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 원자력의 원리를 보자면 여기에 핵이 있고요. 이 핵을 중성자가 와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 핵이 쪼개지면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랬을 때 또 다른 중성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또한 열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럼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가 되겠어요? 발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어떻게
연쇄작용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즉 이 중성자가 또 다른 핵을 때리고 거기서 또 나온 중성자가 또 다른 핵을 때리면서 이러한 연쇄작용을 통해서 이 열 에너지가 더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발전이 됩니다. 그럼 이 원자력 발전의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독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에 의해서 중성자의 수가 줄어들고 또한 이용률이 저하되면서 이 발전의 출력 값이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을 독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면 열 중성자 이용률이 저하되고 반응도가 감소되는 작용, 결과적으로 발전 출력이 감소되는 현상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가 있다. 부하직선을 참고하여 다음 중 전압 조정을 위한 조상 설비가 없어도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은 대략 어느 정도일 때인가? 여기에서 이 직선이 부하의 직선입니다. 부하. 그러면 이 세타다라고 하는 역률에서 유효 전력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무효 전력도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렇죠? 세타의 역률에서 이 부하가 유효 전력이 증가하게 되면 무효 전력도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전압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값이 요 원에 이렇게 사상돼야 돼요. 이렇게. 요 원과 만나야지만 어떤 운전이 가능하다? 정전압 운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때를 보겠습니다. 부하가 50kW로 운전할 때 여기겠죠, 여기.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에 대한 무효 전력이 필요하다고요. 지상 무효 전력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공급해줘야 돼요. 더 무효 전력을 공급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때를 보겠습니다. 이때 보면 부하의 무효 전력은 이만큼인데 정전압 운전을 하려면 얘가 무효 전력이 0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조상 설비가 없어도 될 때 언제예요? 여기 딱 보시면 부하의 직선과 요 전력 원선도의 요 원이 딱 만나는 요 지점에서는 무효 전력을 별도로 공급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즉 부하가 100kW로 운전할 때에는 별도의 조상 설비가 없어도 정전압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송배전선로의 진동 방지 대책에 사용되지 않는 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에 있는 설비들에 대해서 그려보면 애자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애자가 전선을 이렇게 붙잡고 있겠죠. 자, 이때 애자와 전선을 서로 연결하는 이것을 우리는 클램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클램프. 애자와 전선 사이에서 이 전선을 붙잡고 있는 것을 클램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전선 요 지지점에서 힘이 가장 많이 받겠죠. 그래서 얘를 보강하는, 즉 전선이 단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보강한 것을 아머 로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이것을 댐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댐퍼. 자, 그래서 이 진동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원초적인 것은 이제 댐퍼 될 것이고요. 보조적으로 이 아머로드라든가 이 클램프라고 하는 것들이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이 진동 방지 대책과 관계가 없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요 2번의 조임쇠가 되겠습니다. 차단계 동작 책무에 의한 차단기를 재투입할 경우 전자 또는 기계력에 의한 반발력을 견뎌야 된다. 차단계 전격 투입 전류는 전격 차단 전류의 몇 배 이상을 선정해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단기 동작 책무에 의해서 내용을 설명해 보자면 여기에 차단기가 있고요. 여기서 어떤 고장이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단기는 가장 먼저 오픈,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동작 책무에 의해서 T1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뭘 해요? 투입을 하겠죠. 고장이 사라지면 계속 전력 공급을 하고 아직도 고장이 있으면 다시 오픈, 엽니다. 그리고 T2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요. 다시 투입, 오픈. 이게 차단기의 동작 책무가 됩니다. 그러면 오픈 시에는 얘가 뭐예요? 차단 전류가 될 것이고요. C, 클로즈 할 때는 얘가 투입 전류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이 차단기 전격 투입 전류다 라고 하는 것은 이때 투입할 수 있는 전류의 한도치다 라고 얘기를 하며 이때 그 값은 이 전격 차단 전류의 몇 배라는 얘기예요? 2.5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크기는 차단 전류의 2.5배를 표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답을 찾으시면 4번 되겠습니다.